조금 전에 범한 퓨얼셀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죠. 기관 경쟁률이 오랜만에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캡 실권주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청약 판단하는 게 좀 고민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저의 판단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청약하는 종목이 세 종목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내일부터 청약을 하고 비플라이 소프트는 9일 목요일부터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종목 환불일은 13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에코캡 실권주 청약이 시작되었는데요. 에코캡은 내일까지 실권주 청약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증거금을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코캡과 범한 퓨얼셀은 청약 일정이 중복이 되었고 에코캡은 청약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범한 퓨얼셀 경쟁률을 확인하지 못하고 에코캡을 청약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고민스럽죠. 일단 수요 예측 결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기관 경쟁률이 751대 1이 나왔는데요. 작년 이후 공모주 중에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왔던 종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1000대 1을 넘기든가 아니면 200대 1 이하로 나오는 양극화된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 범한 퓨얼셀은 약간 중간 지점에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청약했던 엠로 종목이 생각이 납니다. 경쟁률을 미루어 보면 수소 관련된 종목을 선호하는 쪽은 청약을 한 것 같고 이 종목은 수소 프리미엄이 공모가에 듬뿍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쪽은 청약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평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나름 팽팽했다라고 보입니다. 의무 확약 비율은 10.8%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 확약 수량이 가장 많았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7.7%이기 때문에 수량 기준과 약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범한 퓨얼셀을 굉장히 호평했던 일부 기관에서는 공격적으로 의무 확약까지 신청을 하면서 풀 수량을 신청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적은데요. 청약 수량도 적고 의무 확약은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의무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실제 배정에서 의무 확약 비율이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소라는 미래 섹터의 밸류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온도차는 상당히 심했다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청약했던 9종목 중에서 범한 퓨얼셀의 수요 예측 결과는 중간이었는데요. 경쟁률도 6위, 의무 확약 비율도 6위였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상단 가격인 4만 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상단 금액을 신청한 비율은 55%, 상단 금액을 초과 신청한 비율은 약 35%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신청 결과만 보면 공모가를 희망 상단 금액으로 확정하는 게 무난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지 않았는데 희망 상단으로 정해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은 854억 원이 되었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500억 원이 됩니다. 이제 청약 정보 간단히 볼게요. 약 214만 주를 모집합니다. 전량 신주로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53만 4천 주가 배정되었고 우리 사주 조합에게도 약 14만 주가 배정됩니다. 범한 퓨얼셀의 총 주식수는 약 877만 주입니다. 의무 확약 10.8%를 적용해보면 상장일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298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34%입니다. 유통물량이 약간 많은 편이죠. 특히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금액이 1193억 원인데요. 개인 투자자들만으로는 시세를 조정하기 힘든 사이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114만 주로서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 6인방입니다. 적게는 7만 주부터 많게는 약 39만 주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상장일에 이들이 아마 무턱대고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롤링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것 같은데 과연 시초가를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부디 시초가가 높게 떠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을 포함해서 총 4개 증권사가 주관을 합니다. 서브 주관사인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배정 수량이 각각 15,000주로 매우 적죠. 그러므로 이 두 증권사는 크게 염두를 해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메인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약 40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기본 청약 한도는 16,000주인데요.
16,000주를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 3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이제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0만 주가 배정되었는데요. 평소에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청약 한도가 매우 적습니다. 1,500주 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메인 주관사인 NH투자증권으로 청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이고 10주를 청약한다면 증거금으로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범한 퓨얼셀 청약 배정 수량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상장했던 4종목 비교를 해볼 텐데요. 바이젠셀, 원준, 엔캠, 디어유입니다. 모두 기억나는 종목들이시죠? 이들 4종목은 아무래도 공모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상장일에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을 했던 종목은 디어유 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원준이나 엔캠도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범한 퓨얼셀도 상장일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 4종목은 일반 공모에서 청약 증거금이 11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한 퓨얼셀 청약 증거금으로 약 11.8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대박이 아니었고 환불 기간은 4일이었죠. 그리고 실권주 청약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증거금을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예상한 증거금 11.8조 원 정도 들어온다면 비례 경쟁률은 2200대 1이 되고요. 한 주를 받기 위한 증거금으로 4,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균등 청약을 예상을 해보면 배정 수량은 26만 7천 주인데요. 저는 40만 계좌 정도 청약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67% 확률로 한 주 받을 것 같아요. 범한 퓨얼셀은 4개 증권사가 나누어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편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내일 1일차 청약이 종료되면 다시 한 번 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워밍업에서 수소 종목들과 PER로 한번 비교를 했었죠.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이고 21년 PER은 약 167인데요. 수소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 퓨얼셀은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원, PER은 294로서 이 두 종목은 PER을 보면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종목들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 유사기업이었던 S퓨얼셀의 PER은 40.4이고요. 범한 퓨얼셀은 106입니다. 범한 퓨얼셀은 작년 순이익에 전환상환 우선주 전환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제외한다면 PER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데요. 여하튼 저의 생각은 이 종목은 PER을 보면서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청약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소를 완전히 믿지는 않고요. 에코캡 청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에코캡 경쟁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면 에코캡을 비례 청약하고 범한 퓨얼셀은 균등 청약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에코캡의 경쟁률 말씀드려야겠죠. 먼저 범한 퓨얼셀의 기대 이익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환불기간이 4일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비례 경쟁률 2200대 1이라면 한 주 배정 증거금은 4,400만 원이죠. 4,400만 원의 4일 이자는 약 8,200원 정도입니다. 저는 범한 퓨얼셀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50% 상승한 가격, 즉 6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고 예상을 해보면 주당 2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4일간의 이자를 빼주면 한 주당 순수익으로는 11,800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코캡인데요. 오늘 주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 가격은 7,090원이죠. 에코캡은 무상증자도 하기 때문에 권리락으로 주가 변동이 있겠지만 무상증자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해본다면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할 때 주가를 저는 9,500원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유상증자를 청약하면 주당 2,4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에코캡 경쟁률을 900대 1로 생각을 해보고 이익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경쟁률이 900대 1이라면 한 주 배정을 위해서는 증거금이 약 640만 원이 필요합니다. 640만 원을 금리 2%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이틀간 이자는 592원인데요.
그래서 기대 수익 2,400원에다가 파킹 통장 이자인 592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1,81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범한 퓨얼셀 증거금 4,400만 원과 비슷한 수량으로 청약을 한다면 6,300주 청약하게 되는데요. 물론 청약 단위 때문에 6,000주만 청약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일단 제껴두고요. 6,300주를 청약하고 경쟁률이 900대 1이라면 7주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직으로 실제 손익을 계산을 해보면 12,600원 정도 순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한 퓨어셀과 에코캡의 순수익을 12,0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에코캡의 경쟁률이 900대 1 이하라면 저는 청약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일 에코캡 경쟁률이 900대 1 정도 나온다면 비례 청약을 에코캡으로 하고 범한 퓨얼셀은 그냥 균등 청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청약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범한 퓨얼셀 청약 1일차 결과를 보고 2일차를 한 번 더 예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